네,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국어를 잘 치르고 또 그래서 합격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국어가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평균 점수 이상 고득점 하는 것들이 기본 목표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또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합격을 위하여 여기서 단기간이라고 하는 건 물론 국어만으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과목이 있고 그게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국어에 대한 그 투자되는 학습 시간 이것이 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어는 짧은 기간, 보통 이제 5, 6개월 정도에서 충분히 합격 가능한 90점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단원을 보면은 크게 문법, 국어생활이라는 부분은 문법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항목이죠. 그러니까 문법의 학습 원리를 제공하는 이런 성격의 단원이라고 한다면 국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항목이다. 물론 문법 자체가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국어생활이라는 부분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연계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법이란 대단원, 그다음 국어생활, 맞춤법이나 어법과 비문 등등이 속한 단원입니다. 또 한자가 있고 또 글과 독해가 있고 보통 실용문이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한자 같은 경우에 그 부담감이 크지만 공부 방법을 알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챙겨가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직접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글과 독해 같은 이런 경우에 간혹 그 비문학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문학이라는 용어를 잘 뜯어보면은 아무래도 문학을 기준에 두고 문학이 아닌 그 이외의 것이란 뜻의 제목이죠. 근데 실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문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판단의 기준일 수 없고 따라서 비문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된 용어라 볼 수 있죠. 그냥 독해 또는 글에 대한 이해 이런 정도로 해서 문학과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국문학사 같은 경우는 저 한 단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긴 하지만 이 부분은 특수하게 서울시 시험이라든가 서울시 지방직 그리고 또 군무원 시험 그리고 소방직 등등 이런 정도의 제한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항목이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그 시험에서 필요하지는 않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학습 체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 정도로 보기는 또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그 단원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겠고 전체 완강 체계로 6개 대단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 부분을 골라가는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을 줄이는데 중점 요소가 되겠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연습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수 나누기라든가 품사 판별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본 개념을 잘 익힐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응용이 되는 맞춤법이라든가 어법과 비문 이런 단원의 문제풀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뼈 대임각 잡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직종 전반에 대해 개괄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공무원시험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이 국가직이고요. 그래서 국가직에는 9급이 있고 그 위에 7급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질적 차이라고 할 정도는 못 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 정도가 될 것이고 요것 이외에 좀 크게 구별이 될 것이 소방직이나 또는 군무원 등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쪽 소방직 군무원 이쪽 시험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조직 내 간부들이 시험을 출제한다는 것 그러니까 창조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형 출제가 아니다. 자, 따라서 소방 군무원 쪽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존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수능도 좋지만 일반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들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 자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것을 베껴내는 출제 방식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는 것도 이론 중심이기보다는
이론보다는 문제 중심, 그리고 문제는 또 많이 모아서 읽기 위주로 답을 체크해서 읽는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그 학습의 기본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수월한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럴 때 필요한 만큼 이론을 사전처럼 활용하는, 사전, 찾듯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보조적인 그런 학습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접근하는 것들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모아서 특히 공무원 시험 기본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읽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쪽은 뭐 국가직 이외에 뭐 지방직이 있는데 지방직 중에서도 그 수탁 지역,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중앙인사위원회가 문제를 출제합니다. 중앙인사위가 똑같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기본 성격이 거의 같다는 거죠. 따라서 공통 요소에 대한 학습, 그래서 이것만 챙긴다면은 적은 시간 투자하고도 얼마든지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2013 기출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7급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9급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7급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라고 했을 때 18분 정도 범위 내에서 무난하게 90점 맞추는 이런 양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7급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또 지방직이라고 해서 크게 이질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된 원리인, 그래서 이걸 잘 찾아가면은 양도 줄일 수 있고 짧은 기간 안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학습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국가직 9급이라 할 때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학습 항목 또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학습 정리를 해주고요. 거기에 조금 다른 뭐 소방 군무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더 문제 수를 다양하게 늘려가는, 옛날 낡은 문제라 해서 버리지 말고 채워가는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간다면은 어떤 시험이든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각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은 일단 국가직 9급을 초점에 두고 출제 경향이라든가 문제 양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출제 원리의 핵심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국가직 9급의 시험 문제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주변의 것들 챙겨가면 큰 무리 없을 것이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시험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정리하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국어 목표가 90점이다. 그럼 시험 문제를 받으면 일단 90점이면 2문제 정도는 틀려도 되죠. 그러니까 20개 문제를 쭉 훑어봤을 때 평소 연습했던 것과 좀 다른 가장 이질적인 생소한 이런 또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를 한 문제쯤은 크게 X 표시해두고 이 문제는 내가 포기한다 표시해두고 문제를 푼다는 거죠. 9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아예 포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가 한 문제쯤 더 추가로 실수를 해도 90점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시간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 많은 수험생들이 평소 연습할 때는 시계를 앞에 올려놓고 또 모의고사용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 또 시간 안배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국어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무난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좀 지문도 길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몇 문제 풀다 보니까 풀면 풀리더라는 거죠. 풀면 풀린다. 바로 그것 때문에 좀 더 꼼꼼히 해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수험생은 영어 한 과목에 40분이 투자되는 이런 편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찍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90이면 목표가 90이면 한 문제는 포기하고 시작하고, 그런 상태에서 한 문제쯤 더 틀리겠다는 전술이 필요한 것이고, 영어 목표가 뭐 예를 들어 뭐 70인 사람도 있고 80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 목표 점수가 80점이다. 그럼 위에 그 20점 4문제를 틀려도 되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 풀기 전부터 두 문제 또는 세 문제쯤은 아예 엑셀을 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실제 그 점수를 끌어내는 원동력이죠. 평소 실력을 안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근데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거죠.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학습에 임하는 초보자가 이제 공부를 매일 좀 시작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 똑같다는 거죠. 어려운 부분은 안 한다. 어려운 부분은 빼고 간다. 이것이 시험 합격의 기본입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내가 틀려도 좋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을 일테면 90점대 위에 그런 항목으로 놓고 아예 빼고 시작하면은 무리가 없죠. 근데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이런 욕심,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조차도 탄탄하게 학습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고 시간 안배가 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쉬운 건데도 제대로 살펴본 바 없어서 틀리는 이런 것들이 시험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점들을 좀 두루 살펴서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국어 전체를 완강 체계로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다 정리한다라고 할 때 살펴볼 수 있는 114개 항목이에요. 이 정도로 많은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쪽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문학사 같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조금 필요하고 소방직이나 군무원에 조금 필요한 이런 양상은 있으나 그 이외에 국가직, 지방직 등등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90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부에 있어서는 핵심 부분만 골라가면 되겠다라는 뜻이고 이 핵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따로 뽑아보면은 49강 정도, 즉 50개. 그러니까 110개가 50개, 절반도 안 되는 항목으로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분량은 반 이하로 줄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기대하는 그런 점수는 50점을 목표라는 게 아니라 90점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9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만 설정해도 절반의 분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학습의 양이 이렇게 줄었을 때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제대로 공부하는 만큼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세부 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강의 부분은 강, 습, 해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강의를 추구하는 기본 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리 부분에 대한 강의가 기본을 이루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중 모든 항목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중점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은 예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예문 연습, 그래서 단어 표기 등등 이렇게 아니면 문장에 대한 구조 분석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 예문 중요한 것들을 연습을 집중적으로 훈련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항목별로 대표 문제로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리 단계에서의 문제고 정리하기 이전 그 베이스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이것은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는 제가 학원 강의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띄어쓰기다. 그럼 띄어쓰기 같으면은 학습 원리 면에서 15개 항목이 있어요. 15개 항목이 있고 그럼 이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대표 예제 15개가 있죠. 15개 예제. 그런데 이 정도로 그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띄어쓰기에 관한 최대한 많은 문제, 이를테면 100문제 이런 정도를 출발점으로 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이 15개 항목에 해당되는 각각의 항목을 그 문제로 제시한 가장 모범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다른 쪽에는 여러 항목을 뒤섞어 혼합형으로 출제한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개 문제 중에서 20개 문제 정도 15개 각 항목별 문제와 종합적으로 섞은 문제 5개쯤 해서 20개쯤의 문제로 정리를 해내면은 요 띄어쓰기라는 항목이 어떤 시험 문제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정리해가는 이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론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모든 경우의 수까지 미리 다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준비가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목표한 점수를 끌어낼 수 있고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